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종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육사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빅3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버스 공영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말 그대로 버스 회사를 민간 기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버스 공영제는 김상곤 전 교육감,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는 Yes와 No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입니다. Yes나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94.5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까칠한 뉴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네, 여야가 오늘 원자력 방호 방제법 어렵습니다. 네.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논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 간의 그 어떤 절충은 실패했는데요. 실패했어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20일 날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른바 원자력 방호 방제법 처리를 위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불발이 됐었습니다. 민주당은 방호 방제법 개정안과 함께요. 방송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 방제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주장하면서 마찰이 일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더 유명한 국회 상임위가 있죠. 바로 네. 미방위가 소관 상임위인데요. 미방위. 네네. 길어요. 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이 미방위에 묶여 있는데 이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이 법안까지 같이 발목이 묶인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안을 임시국회를 딱 하루 네. 소집해서까지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정부는요, 국회가 지난해 12월에 비준했던 국제협약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국회는 당시에 핵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2건을 비준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국제 간에 서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리는 헤이그 핵 안보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 전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여야가 또 협상을 할 모양인데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 야권 이야기인데요.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이 합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명칭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네, 새정치하고 민주를 합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요. 어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등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중선관위에 제출을 했고요.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 26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양측은 당의 근간이 될 정강 정책, 당규 이런 것들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양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네.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이 창당 일정을 감안해서 정강 정책, 당헌, 당규 이런 것을 대략 합의한 이후에 창당 이후에 좀 보충해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측은 창당 이전에 확정해야 된다면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신당, 야권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라든가 또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상대로 여당은 그 반응이 격렬합니다. 한마디로 선거용 야합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맹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요, 오늘 오전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통합 신당이 당의 정체성이나 지향점인 정강 정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간판만 바꾸는 신당 창당을 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급조 정당에 불과하다고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거대 야당의 출연은 정의당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는 한편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할 것이라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씩 했군요. 네. 좀 이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정치가 늘 이랬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한일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소 그 어떤 분위기 변화가 좀 감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요, 지난 14일에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를 계승한다고 밝혔고요. 네.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청와대는 일단 그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로서는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공을 일본 측으로 다시 한번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달 큰형님이 오시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급히 상황을 좀 수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형님이요? 큰형님이죠. 네. 애교 있게 표현하신 거죠. 네네. 자, 그런데 그한 간첩 사건 왜 증거 조작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검찰이 증거 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구속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이 점이 또 관심을 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그리고 협력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 대신에요. 증거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보법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을 경우에 그 관련자들에게 간첩에 적용되는 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한 모해 증거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이른바 최동욱 트라우마 때문에 국정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검찰의 현재 처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욱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트라우마가 또 여러 가지 있네요. 네네. 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렀네요. 그렇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던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가장 많았던 원격 진료도 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시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를 참여시킨다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사안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 논의기구에서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의사협회 회원 총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오늘 24일로 예정된 파업 철회가 좀 유력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도심에는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빗길에 조금 더 진행이 어렵습니다. 우선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남산 2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남산 3호 터널은 아직은 양방면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신호 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 반대편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근사로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차병원 사거리까지도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반대편도 시속 20km 미만인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가는 길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상교 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여론조사 기관 대표이시죠. 이택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6.4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주소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 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네. 이 판세가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이에요. 서울시장의 경우에 네.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이제 입국을 해서 출마 선언했죠. 네. 그 앞에 이제 정몽준 의원 있고 또 이혜훈 의원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타 방송사에서 소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매트릭스가 조사한 결과고요.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였고, 조사 규모는 600명이었습니다. 전화 조사로 했고요. 네. 결과를 보니까, 크게 이제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여전히 김항식 후보보다는 앞서가고 있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후보하고는 오차 범위 내에서 네. 대략 이 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47%, 정몽준 후보가 41%, 대략 한 6%포인트까지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대 김항식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18%포인트, 50대 32로 여전히 박원순 시장이 많이 앞서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김항식 후보가 이제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고 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다시 한 2월 초 수준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당시에 2월 초에 정몽준 대 김항식 당내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순회 경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몽준 대 김항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네. 박원순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경선이 뜨거워진다면 지금 정몽준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차 범위 내라는 말 좀 설명해 주세요. 여론조사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것도 반드시 밝히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깎아서 봐야 됩니까? 오차 범위를 제가 조금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총 8%포인트를 이겨야 예.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박원순 대 정몽준 두 양자 대결에서는 8%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네. 47대 41이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 그러니까 이게 95번 조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나머지 5번은 또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박원순 시장이 95% 신뢰 수준에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앞서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더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네. 여론조사가 요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론조사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안 좋아지셨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화번호부가 옛날에 다 있었는데 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전화번호부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집전화번호 없으신 분들 많아요. 없으신 집전화도 분들. 없고 집전화 있는 경우에도 전화번호부 등재율이 한 40%가량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도 없는 상황에 휴대전화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휴대전화 번호는 또 명부가 없습니다. 네. 실제 카드 번호 유출이 돼서 다 지금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는 그 번호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명부 자체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랜덤하게 RDD라고 하죠. 랜덤하게 번호를 생성해서 하는데 이 전화번호부 명부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뭐 결번도 있고 또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뭐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대략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지고요. 수도권은 지난 2010년도 선거는 조금 빗나갔었습니다. 빗나간 경우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RDD 방식으로 도입하는 첫 번째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네. 대략 뭐 그래도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들은 좀 다소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 ARS로 그냥 녹음해갖고 물어보는 거하고 말이죠. 네. 직접 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다르다면서요. 전화 면접 조사가 대략 이제 15%에서 20% 응답률이 나오고 ARS는 5%에서 10%. 네. 근데 수도권은 뭐 시의원 조사처럼 뭐 구의원이라든지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5%도 안 나오는 응답률을 갖고 하기 그건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딴 방법이 없다. 네, 지금 네, 뭐 알겠습니다. 차선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관해서 일반적인 네네. 말씀 여쭤봤고요. 자, 경기도로 넘어가 보죠. 경기도도 지금 아주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이 남경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네. 2위권 이제 정병국, 원유철, 김영선 이 후보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상곤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진작에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원혜영 두 후보가 지금 이미 출사표를 던지고 뛰고 있었죠. 네. 김진표, 김상곤 두 후보 간에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고 문제는 경선 룰인데요. 네.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박혀있던 돌 김진표 후보와 굴러온 돌 김상곤 두 후보 간의 그 득표율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네. 경선 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원혜영 후보도 막강한 후보죠. 일단 서울과는 이제 반대로 이건 야권이 경선이 흥행이 돼야 네. 이 차출론으로 들어온 남경필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지금은 다소 남경필 의원 쪽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은 기울어져 있는데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이 경선 흥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경필 의원하고 이제 야권의 세 사람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조사한 자료는 없나요? 네, 조금 전 매일경제 매트릭스 조사 결과인데요. 똑같이 600명이고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였는데 남경필 의원이 44.3, 김상곤 후보가 32.5 그래서 한 여전히 10%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경필 대 김진표, 남경필 대 원혜영도 그 이상 격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어떻게 흥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정병국, 원유철, 김영선 여전히 2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뭐 단일화나 혹시 연대를 한다면 남경필 의원과의 경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눈여겨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안에서 무슨 단일화 부분적인 단일화인 게 있겠습니까? 네. 예. 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더니 이번에 얘기 한마디 해주시네요. 네, 김영선 아무튼 후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당내 경선 이제 조사를 보니까 남경필 의원이 33% 대략, 예. 정병국, 원유철 두 후보가 5%가량 나왔고요. 5%. 김영선 후보도 5%가량 그래요? 예, 네, 이 알겠습니다. 세 후보가 비슷한 수준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말이죠. 이 정책 공약하고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JTBC가 지난주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상곤 후보가 내세웠던 무상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공감한다가 14.7%,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70%.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는 좀 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서 무상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네.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얘기도 좀 해보죠. 인천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천이 유정복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공직 시한 사퇴를 앞두고 인천시에 출사표를 던졌죠. 네. 윤 전 장관이 유정복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기 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시장이 상당히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갖고 뭐 안상수 전 시장이라든지 이학재 의원 등을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네.
유정복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다음에는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추격하는 양상이었었는데 조금 전 이제 발표해드린 매일경제 매트릭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차 범위와 조사 기관은 이제 같습니다. 네. 유정복 전 장관이 39.2%, 네. 송영길 시장이 39.1%, 뭐 오차 범위 0.1% 차이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동률로? 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선거판이 인천시의 선거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이제 합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칭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했어요. 네네. 이 당명을 어떻게 결국 유권자들을 의식한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지도 어떻게 나왔어요? 대략 이제 한국갤럽 지난주에 발표한 게 한 8%포인트가량 여전히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었고요. 네. 저희 리얼미터에서도 11%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당명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창당 합당, 그러니까 합당 선언 이후에는 시너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자를 이제 사실상 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약칭에서 새정치연합 기존에 안철수 의원 측이 쓰던 정당 이름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민주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충성도 높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실망한 기색이 좀 있고요. 아무튼 민주자를 정당명에서 빼진 않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야죠. 오늘 26일 날 공식적으로 창당하게 되면 네. 아마 컨벤션 효과는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 여론조사 할 때 말이죠. 특히 정치 문제에 관해서 네. 이 부동층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이거 무응답층. 네. 대개 어느 정도로 나와요? 대략 이제 선거가 이제 80여 안팎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대진표도 어느 정도 짜여지고 있고요. 네. 대략 한 15%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한 30% 이상 정도 나오는데 많이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어서 10%에서 15% 정도로 줄어든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응답층이라든가 이 층이 15%라고 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물론 정말 투표 의지가 있지만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분들은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응답률이 5에서 20%가량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80에서 95%가량은 응답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투표하면서도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동층은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는 야권을 지지하는 쪽은 전통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 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항상 여당 프리미엄 효과가 나타났던 게 여론조사 결과였었고요.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당시 시장이 실제 격차는 굉장히 컸습니다만 뚜껑을 따봤더니 0.6%포인트 격차로 겨우 신승했던 한명수 후보한테 네, 그런 적이 기억이 있었죠. 있죠. 예, 예. 야권표가 통상적으로 많이 숨겨져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오히려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예측 조사를 실패했던 게 과도하게 야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휴대전화 반영률도 많이 높이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두 군데가 예측 실패했는데 문재인 후보를 좀 과다 예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사 기관들이 RDD 방식이나 휴대전화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표심이 많이 없다고 이제 하는데 여전히 야권 지지층은 여권 표심이 과다하게 반영이 돼 있고 야권 표심은 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94.5 YTN 뉴스 FM 듣고 계시는데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였습니다. 몇 분, 말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9621님, 찬성합니다. 예스라고 적어주시고요. 버스업자들 배불리는 돈을 없앤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8659님, 노라고 적으셨네요. 운전기사 입장에선 공영제가 좋겠지만 공짜 버스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의견 주지 않으신 분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주현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이어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조리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오늘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인데요. 예스와 노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5280님께서는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버스 공영제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선심여성 노선, 중복 노선 등을 잘 조정하여 지방세가 쓸데없이 새 나가는 것부터 없애게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8537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공영제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재정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국민 혈세로 채워질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빅3라고 불리우는 곳 중에 한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사람이 출마 선언했죠.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김영선 의원이나 전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야권에서 야권이 통합됐으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여기 통합신당에서도 원혜영, 김진표 의원 그리고 김상군 전 교육감 이렇게 경기도 교육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부터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벌써부터 교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 후보 중 한 명이죠. 김상군 전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군 전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비 등록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후보님이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을 하셨는데, 예. 교육감에 또 나오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도지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출마의 변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다른 분들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또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교육감 3선에 이제 중심을 두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잘못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이 이제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인데 정치가 이를 풀어내지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지속되어서 제가 이제 교육감이냐 지사냐 자리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 이전에 예. 바로 이제 이런 시대 정신과 시대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예.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정치권과 그리고 또 학계 시민사회가 이제 강력하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네.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희망에 기꺼이 이제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누가 그렇게 나오시라고 자꾸 그랬어요? 야권에서 이제 많이들 그러셨습니다. 네. 예. 저기요, 네, 저는 그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을 한 운동가이거든요.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후보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장점은 뭐다. 내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뭐다.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 5년간 교육감으로서 이제 지방 행정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교육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내온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경기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제 기관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11만 명이 넘는 이제 교직원과 4천 개가 넘는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도 11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도청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13조 원과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 이제 규모의 교육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감 하면서 보편적 복지하고 이제 학교 혁신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 이런 것을 진전시키는데 상당한 정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는 말이죠. 김문수 지사가 8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로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 경기도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또 이 김문수 지금 전 지사의 정책 중에 이것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교육감 때 해왔던 이제 무상급식을 통한 아이들 복지, 이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혁신학교,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이제 어우러지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잘 사는 이제 따뜻한 복지, 서민을 섬기는 행정 서비스 혁신, 일할 권리를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에다 이제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 간 평화를 누리는
3+1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를 희망의 땅으로 이제 바꾸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지사께서 8년 동안 참 열심히 잘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진전시키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행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든다든가 또 한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토건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든지, 네. 또 도민들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일 등은 저희가 이제 맡아서 네.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네. 이 재정 위기 말씀도 꺼내셨는데 말이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재정 위기를 로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예. 도지사가 되시면은 이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러세요? 방안을 내주시면. 저는 뭐 이제 경영학자로서 예. 전반적인 이제 종합적인 경영을 한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재정 위기는 역시 제로 베이스 예산 시스템을 실시하면서 네. 사실상 이제 어떤 정책들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가장 경기 도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예, 예. 근데 돈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나오나요? 물론이죠. 그건 그렇죠. 그러나 이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예. 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지나친 이제 토목 중심의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네. 우선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아마 곧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예.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늘 이 수도권 규제 좀 철폐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중앙정부에서는 까딱도 하지 않고 말이죠. 예.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많은데 게다가 또 인구는 1,200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도지사 권한으로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요 경기도는 이제 수도권이고 사실상 이제 군사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2중, 3중인 경우도 있고 또 규제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동안에도 이제 검토해온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이제 대응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대응하면서, 규제를 완화할 부분 완화하고 규제를 또 보다 더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해 가면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네.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 왜냐하면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봐야 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규제를 철폐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국토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 살펴보되, 예. 그러나 이제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예.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시간이 이제 짧아서 자세를 못 여쭤보겠는데 아무튼 큰 이제 방향성은 이제 제시하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무상버스 공약이 요새 이제 쟁점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혜영 의원이라는 이제 처음에 자신이 버스 공유제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돈 많이 들은 거다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정리해서 한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제 무상 대중교통 즉 무상버스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제가 2009년에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나 이제 비슷한 단계를 갈 것입니다. 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도 처음에 언론에서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일시하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네. 실은 이제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처음에 한 200억 정도를 무상급식에 이제 배정하고 그 후에 이제 점차
기초지자체와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 한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됩니다. 네. 이 무상 대중교통이나 또 버스 공영제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단계적으로 하겠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7192님 적자 세금은 누가 감당하나요? 8537님 결국은 국민 혈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문자로 주신 분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정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교통의 어려움들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저희 이제 후보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늘 여쭤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강점과 자신의 경쟁력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나 자신에게 좀 약점으로 보여진다든가 또는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도 느끼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 정치인으로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셈이어서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초심을 늘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이제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지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이제 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지방행정, 더 나은 우리 정치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우선 당내 경선부터 치르셔야 되는데요. 원효영 의원, 김진표 의원 하고 이제 경선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어떤 전략으로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뭐 경선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발기인 대회를 마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 통합신당이 새로운 이제 경선 방식을 정해 나갈 텐데요. 그것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제 새로운 정당의 취지처럼 이제 그런 방향에서 경선 방식도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경선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선 방식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치러서 당 후보로 공천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제 또 새누리당의 후보하고 이제 크게 붙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누가 제일 강적같이 보이십니까? 뭐 언론에 따르면 이제 남경필 의원께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경필 의원하고 대결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점을 가지고 가장 주장을 많이 하실 예정이세요? 뭐 남경필 의원께서도 이제 뭐 새정치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 새정치의 대의에 합류하시는 거 참 환영합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5선 관록 있는 이제 정치인이고 또 본인께서 이제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 이제 노력해 오신 분이라서 참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다만 새누리당 안에서 외치는 이제 새 정치가 어떤 것일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제 정당이 말하는 새 정치가 어떤 것인지 또 불통의 권력 정치가 누르는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새 정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것은 이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남경필 의원이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가져오신 이제 경험과 경륜이 잘 발휘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덕담도 덧붙이시네요. 그저 경쟁자들이 이렇게 덕담도 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경쟁하면 참 좋겠는데 입 뗐다 하면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안 좋은 풍토도 일고 있죠. 김상곤 후보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 이제 기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한번 지나가는 듯이 이제 물어봐서 저로서는 이제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를 겪은 사람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고 또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는 제가 참배하지 않는 게
제 마음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지사가 되면은 경기도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네. 조정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럼 묘소 누구한테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늘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아무튼 일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네, 94.5 YTN 뉴스 FM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였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yes or no 질문이요. 버스 공영제 필요한가요? 였죠.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